안녕하세요. BR 봉원입니다. 네, 처음으로 영상에 음성을 집어넣게 됐는데요. 거의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첫 영상은 페리를 타고 후쿠오카 하카타항에 도착했을 때 오토바이 뒤편에 바퀴가 이상한 거를 알게 됐어요. 바퀴에 바람이 많이 빠져 보였죠. 그래서 선사 직원이랑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같이 페리를 타면서 알게 되신 분이 타이어 뒷바퀴에 바람을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륜차라던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탑승 수송을 받기 때문에 은근히 친해지게 돼요. 처음 출발이 너무 설렜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좌측 통행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떤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 도심 속에서 우회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좌측 통행이기 때문에 우회전은 크게 돌고, 이런 식으로 혼자서 외치면서 갔던 상황이고요. 이때 처음 우회전인데 갑자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차가 들어와서 양보운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방어운전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리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조금 이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가 지금 5개의 차선이 만나게 되는데, 처음으로 우회전을 할 때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모르고 일본에 갔던 거예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제 여행 영상 이번 여행 영상 말에 이분들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편의점에서 뭐 점심을 먹을, 일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좀 무서웠던 상태인데, 알고 보니까 또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하루 여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 분이랑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 일본 분도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오모리까지 간다고 하니까 또 엄청 놀래시고, 네, 네, 엄청 놀래시는 표정입니다. 아오모리? 네. 이때는 이 여정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그때 연락처도 못 받고 그냥 헤어지게 됐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약 한 2, 3일 뒤에 300km 정도 저 혼자 달렸는데, 이분들을 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코쿠 내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서로 엄청 반가워하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이제 마스야마의 도고 온천이라는 곳에서 숙소도 똑같은 곳을 잡게 돼서 참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밥 먹다가 군수님을 또 우연히 만나게 돼서 다음날 군수님 사무실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디야? 이제 막 이름도 막 딱 헷갈려요. 가즈라바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이때 혼자서 엄청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뒤에 여성분이 이제 가시면서 무섭지 않냐고,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일본어가 무섭지 않냐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때 여성분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괜찮다 그러고 가는 장면이었죠. 그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본의 라이더 하우스에 묵게 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라이더 하우스 오너랑 이제 출발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는 화면이고요. 선물로 스티커를 주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스티커와 스탬프 랠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하우스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또 다른 라이더 하우스에 간 것이고요. 여기서도 참 좋았습니다. 이제 그 일본에 이제 5월 초 중순쯤에 이제 골든위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이때 여기 오너께서 다음 라이더 하우스 예약을 되게 도와주셨거든요. 왜 도와주셨냐면, 이때 그 한국통신사 해킹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라이더 하우스에서 예약을 도와준 곳에
묵게 된 것인데요. 키치라고 해서 며칠 동안 되게 편안하게 잘 머물렀습니다. 이분들 스티커와 스탬프를 이제 다 받게 된 거죠. 다음번에도 계속 이제 받으러 다닙니다. 또 가는 곳마다 이제 사실 일본 분들이 제가 이제 한국 번호판을 달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되게 신기해 하셨어요. 또 부산에서 페리로 이제 후쿠오카까지 갔다고 하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은 이제 진짜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달리다가 산사태에 일어난 현장을 만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한 3시간이면 갈 거리를 총 한 8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이때 오토바이가 워낙에 느리고 언덕에 이제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원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고, 이제는 정말 인프라 좋은 곳, 그리고 언덕 지형이 안 좋은 곳, 그런 데는 원동기로 여행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곰 표지판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곰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공부를 이때 사실 하게 됐고요. 이거는 어차피 곰을 만나게 되면은 살 확률은 없으니까 곰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알아보니까 그 일출하고 일몰 때 곰 출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일본에 곰이 많이 출몰하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도 보면은 또 곰 위험 표지판 보게 되고, 곰 위험 표지판을 만나게 되면서 이 오설길을 지금 보시면은 대충 한 이제 해가 좀 질 때쯤이 된 화면인데, 혼자서 이렇게 오설길을 가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막 곰 튀어나올 것 같고, 이런 데에서 곰 튀어나올 것 같고, 사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경적을 울립니다. 좀 무서울 때는. 125cc 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도로를 갈 수 있는데, 저는 125cc 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좁고 사람들 없는 데만 혼자 다니다 보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저 위에서 곰이 막 뛰어 내려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에 막 경적도 울리고 무서워서 그랬던 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다른 영상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여행의 초반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이제는 니이가타에 가는 길 도중에 파노라마 터널이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터널에서 겪은 일들을 오늘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파노라마, 키오츠 협곡 키오츠 협곡 여러분, 유튜브 어렵습니다. 네, 이제 키오츠 협곡 파노라마 터널에 왔습니다. 여기가 입간판이고, 그래서 돈 내야 되는 거였구나. 대충 한 40분에서 60분 걸리고 전장 75m, 왕복 1500m 정도 되고, 사진 찍기가 어렵다고? 바쁜 때는, 성수기 때는 사진 찍기가 어렵다. 슬로프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겠네. 1000엔이라고? 1000엔이라고?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사전조사를 잘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겪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성향이 강해가지고 막상 돈 내야 된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가지러 가실 때가 아주 그게 좀, 그때 그랬죠. 그때도 사전에 모르고 550엔을 내야 된다고 그랬다가, 물 색깔이 참 이쁘네 여기가. 니이가타 현에 있는 키오츠 협곡 터미널, 키오츠 파노라마 터널은 일본을 대표하는 자연, 현대 미술 건축이 결합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일본 3대 계곡 중 하나인 키오츠 협곡을 안전하게 감상하기 위해 조성된 관람용 터널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갈 때 아이스크림 먹고 가야지. 이제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도가
아마 낮겠죠? 약간 찍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도 터널에 그 사진 찍힌 걸 봤을 때는 이뻐 보여가지고 해보는 거지 뭐. 아 맞다, 나 조명 있지? 아 여기서 발권하고 저기고 여기다 내는 거구나. 券と領収書をお取りください。お支払い方法を選択してください。 티켓 놓고 간 거 같은데. この티켓この大丈夫ですか? 앞으로 가신 분들은 티켓이 뭐 괜찮다고 하니까 저분들한테 티켓 주려고 뛰어갔는데 앞에 여기 계신 분이 나를 매 눈으로 보셔가지고 순간 다시 그분한테 좀 저분들 티켓 놓고 갔는데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죠. 아 이거 영수증인가? 아 이게 티켓이구나. 아 그냥 영수증이었구나. 저분들 놓고 간 게 약간 의도치 않게 티켓을 놓고 간 게 아니고 영수증을 놓고 가신 건데 티켓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두우니까 조명 켜. 너무 밝아. 니이가타의 키요츠 협곡 터널은 입구 3개의 전망 섹션 최종 파노라마 전망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입구 구간 같은 경우 프롤로그로서 이 역할은 외부 세계에서 내부 경험으로의 전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간의 특징은 어둡고 단순한 직선 통로라고 합니다. 페스티벌, 건축, 인식, 이 지역의 어떤 정보에 관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고 325m 이동을 하기 전에 한 번씩 지갑이라든가 중요한 물건들을 확인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조명으로 간다는 거, 외국이라서 쪽팔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조명이 조금씩 차이가 계속 있어요. 저쪽 뒤에는 노란색인데 지금 여기는 또 약간 좀 주황색이라는 말이 맞나요? 조명마다 조금씩 느낌이 틀리네요. 예. 조명 왜 이렇게 세? 오. 조명, 이 고프로 조명으로 또 앞에 길도 밝혀주고 좋네. 전에는 한번 동굴을 갔었을 때는 관광객분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 조명을 켜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안 켰거든요. 아예 갖고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라서 어디 플랫폼 1번 플랫폼에 왔네. 이 소리가 펜스에 올라가지 마라. 오호, 요런 느낌이네. 오야, 오, 재밌다. 와, 저 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졌네? 와, 눈인가, 저거? 눈에, 쟤네들 나무라든가 풀들이 뒤덮인 건가? 야, 대박이다. 진짠가? 와, 장난 아니다. 만약에 그런 거면 나 이런 거 처음 봐. 그리고 첫 번째 전망대는 풍경의 성격이 협곡의 스케일을 처음 인식시켜주고 공간적 특징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계구부 정면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와,
아예 또 그래 이분도 놀랬어. 그래가 어때? 카페로 보자. 성능 평가에서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성능 평가였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쁘네. 아니 이끼라고. 만 원어치 하겠는데? 신기한 게 있어. 두 번째. 이거 뭐야? 뭔가 어지러워. 신기하네. 화장실이구나. 화장실을 되게 특이하게 만들었네. 반대편은 뭐야? 반대편도 화장실이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눈이 맞았네. 눈이 맞았어. 그 눈이 떨어진다. 아니, 눈이래, 저기. 물이 떨어진다. 눈이 녹아가지고. 야, 멋있네. 그러면 저기서 뭐가 막 되게 내려온 느낌인데? 나무들이랑 막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산타페였나? 그럼 얘네들은 언제부터 뭔가 층층이 돼 있는 느낌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망대의 풍경 성격은 물과 소리의 존재감이 커집니다. 공간적 특징은 계곡구부 확대, 반사 소재 활용입니다. 오, 멋진데? 멋있다. 괜찮은데요? 저쪽 끝에도 지금 여기처럼 눈이 저렇게 위에 얼어 있고 밑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신기하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눈이 쌓이고 녹을만 하면 또 쌓이고 해서 엄청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야, 장난 아니다. 추천해준 이유가 있었네. 장난 아닌데? 사실 파노라마 터널, 지금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었고 니이가타 출신 분께서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하니까 여기 가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분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어떤 광경이 펼쳐질라나? 이건 또 뭐야? 세 번째 전망대의 경우 자연과 관람자의 거리 붕괴입니다. 공간적 특징은 더 많은 개방감, 외부와의 연결성 증가입니다. 용도를 알 수 없어. 하지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봤던 거기네. 아까 봤던 저기가 눈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야, 이거 다 협곡, 이게 키오츠 협곡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 산들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뭔가, 이게 뭐라 그러나, 지질하게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카타칼로 이렇게 착착착착 한 것 같고. 이런 자연 광경은 처음 봐요. 특히 눈이 저렇게 지금 제가 맞다면 눈이 쌓였다가 녹을만 하면 쌓이고 녹을만 하면 쌓이고 그 밑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커터칼 산 멋져? 괜찮은데? 이게 생각보다 보면은 여기는 꼭 와보고 싶어 막 그랬던 데는 의외로 조금 그냥 뭐 괜찮네 뭐 이러는데 기대 안 하고 왔다가 의외로 괜찮은 데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이런 느낌의, 이야, 이런 느낌이었어. 멋있다. 우와, 여기 좋네요. 여기 사진 스팟이야. 이 반영하고 그림자. 와, 오. 저쪽도, 지금 저기도 지금 눈이 녹았다가 저기 쌓였다가 했던 그 층이네. 야, 장난 아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맨발로 가야 되네. 약간 경사져가지고. 오, 그냥 신발 신고 가시는 거. 신발 잡는 거 싫었네. 사진 부탁하고 싶다, 이거. 영상도 저쪽 바깥에 찍고 싶은데. 그러면은 영상을 먼저 찍고 사진 부탁하자. 영상 찍고 돌아오고 사진 부탁하자. 오케이. 요 끝으로 가면은 신발이 안 젖어. 요 끝으로 가면. 젖긴 젖는데 덜 젖는 거지 뭐. 야. 오. 요. 오호. 오호호호. 요. 대박이다. 야, 멋있다. 우와. 야, 씨. 대박인데? 우와. 사진 찍어, 일단은. 씨, 나 광각인데 안 되겠다, 이거. 우와, 씨,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이거 카메라, 이거 제 23mm 광각인데도 이거는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니까 빨리 저기 이거 하고 빨리 가야지. 우와, 쩐다. 빨리 가자, 빨리 자. 사진도 부탁드렸고요. 여기는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찍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멋진 포즈를 취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구름이 조금 있어서 좀 아쉬운데, 그거 말고 구름이 있어서 이 정도인데 맑은 날은 정말 멋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또 어떻게 보면 이 터널 그 조도도 낮고 이 반영을 좀 중심으로 찍으면은 제 실력에는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렇게 반영을 중심으로만 찍어도 엄청나게 멋있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다른 분들 다 가고 저 혼자만 또 있는데, 진짜 왜냐면 한 번 더 이거를 보고 싶거든. 진짜 그러면 저 뒤에도 그러면은 지금 쟤네들도 눈으로 쌓인 건가? 그러면 이 밑에 지금 물소리 나는 거 보니까 이 밑으로 다 지금 물이 흐르는 거야? 와, 그런 거야? 야, 임팩트 있어요, 여기 진짜. 사진,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사진 딱 10,000원? 이거는 10,000원 해. 맞아.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전망대의 공간적 특징은 바닥에 얕은 물을 채운 수면 반사 공간으로서 하늘, 협곡, 사람, 터널이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합니다. 이 공간의 해석은 자연을 본다가 아니라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써버렸다. 파노라마 터널에서 나왔고요. 야,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저 눈들이 예사롭지 않은 거였네. 지금 나와서 보니까 저기도 있고. 야, 선생님, 그런 거였어요? 무식해서 몰랐어요. 와, 오길 잘했다, 진짜. 그리고 아까 못 먹었던 아이스크림 먹고 갈 거야. 그 아이스크림 먹고 가겠습니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요거가 전 모르니까 초코맛 시켰는데 요거 맛있다고 여기 오너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맛있다고, 원래 이제 주인이 추천하면 먹는 게 또 가장 또 뭐랄까 안전빵이잖아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와, 맛있어. 생크림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저기 번역 어플로 봤는데, 생크림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몬드 맛도 섞여 있고 맛있어 진짜. 와, 먹어본 하얀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오늘. 근데 지금 우리 또 파노라마 터널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그런 건지도 호감이 돼버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었어.
마무리까지 아주 좋았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니이가타에 거의 도착을 했죠. 지금 이미 니이가타인가? 계속 오는 동안 거의 평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같은 느낌이죠. 다 이렇게 평지. 지금까지 이제 산간지방을 계속 지나오다가 평지로 가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위에 차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도 여기 온 지 약 한 30일 정도 됐으니까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예. 물론 운전하는데 집중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거의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만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편안해진 상태고, 또 계속 맨날 이렇게 논밭만 보다가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도시로 변화가 돼가지고, 여기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겠죠? 느낌이 또 오랜만에 좀 큰 도시 왔다? 약간 그런 느낌? 여기는 완전 도시네, 도시야. 너무 어색하다. 응? NGT 38? 고화성 배우님을 또 봐버리네. 오랜만에 한국 사람. 니이가타 호텔인데 가격이 그렇다고 막 엄청 비싼 호텔은 아니고 혼자서 잠깐 잘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호텔을 잡았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완전히